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침실 문을 닫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깃이 흐트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숨이 뜨거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그의 체온이 느껴졌고 심장 소리가 제 귓가에 쿵쿵 울렸습니다. 저도 떨렸고 그도 떨렸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다른 사람의 온기. 42살 과부와 59 노총각. 그날 밤 우리는 외로움을 껴안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작자 고울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제 이름은 박은주입니다. 올해로 42살이고 8살 난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5해 전 일입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화물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25에 결혼해서 17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가을 저녁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딸이 있었기에 저는 울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였는데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재활치료비, 약가, 간병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투룸 월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딸 서윤이와 어머니 셋이서 좁은 공간에 몸을 부대끼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어머니를 간병해야 했습니다. 병원 다녀오고 식사 챙겨드리고 대소변 처리하고 약 먹이고 그러다 보니 낮에 일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를 재우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걸 확인한 뒤에야 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 병원비는 달마다 1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급이 높았습니다. 하루 4-5시간만 일해도 편의점에서 이틀치 버는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난 가을 노래방 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남편이 보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노래방에서 일했습니다. 취한 남자들 옆에 앉아 박수를 쳐주고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더러운 손이 제 무릎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나랑 나갈래? 그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웃으면서 거절했습니다. 손님, 저 그런 거 안 해요. 하지만 가슴속에선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서 울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사를 온 게 지난 가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0월 초쯤이었을 겁니다. 짐을 나르고 있는데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175cm쯤 됐고 머리는 반쯤 휘었으며 얼굴은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온화했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셨나 보네요. 네, 오늘 이사 왔습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옆집이니까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는 복도에서 가끔 마주칠 때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이름도 직업도 나이도 정확히 모르는 그냥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11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 룸을 오가며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11시 반쯤 됐을 때 매니저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주 씨, 3번 룸 들어가요. 대전에서 올라온 손님들이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립스틱을 다시 한번 바르고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김민수 씨, 저를 본 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남자가 아마 민수 씨 친구였던 것 같은데 소리쳤습니다. 오, 예쁜 아가씨 왔네. 민수야, 오늘 내가 쏘는 거니까 잘 모셔야지.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돌린 채 술잔을 들어 소주를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의 친구는 신이 나서 리모컨을 들고 노래를 틀었습니다. 자, 한 곡 갑니다. 구성진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며 옆에 앉아 있었지만 온 신경이 민수 씨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노래는 들리지 않았고 친구의 목소리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땅속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 민수 씨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술잔만 계속 비우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친구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룸 안에 저와 민수 씨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선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왔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고 다음 곡을 고르는 척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드시죠?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쓰러움이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그냥 같은 처지를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혼자 삽니다. 평생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외로움이 뭔지 압니다. 민수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일 끝나고 시간 되시면 술 한잔 하실래요? 그냥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호기심도 욕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깊고 텅 빈 외로움. 네, 좋아요. 새벽 2시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 민수 씨가 노래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역 앞에 포장마차가 있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11월 밤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엔 취객들이 어슬렁거렸습니다. 포장마차에 도착해서 마주 앉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소주 한 병과 어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수 씨가 소주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한잔 하시죠.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따끈했습니다. 민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59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결혼을 못했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는 외동아들입니다.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데 뭐 그럭저럭 먹고 살만은 합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면 텅 비어 있어요. 불 켜놓을 사람도 없고 밥 해놓을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예요. 59회를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빈집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42살이고요. 5해 전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8살 난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고요. 말을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술이 취해서인지 아니면 그의 눈빛이 따뜻해서인지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당한 사고,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가게를 운영한 이야기, 올해 초 어머니가 쓰러진 일, 팔아야 했던 집, 작은 월세로 이사온 이야기, 낮에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밤에는 돈을 벌어야 하는 하루하루, 8살 딸의 학원비와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노래방 도우미 일, 말을 하는 동안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잔에 소주를 채워줬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살아야죠. 딸이 있으니까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거예요. 소주병이 비었습니다. 하나 더 시켰습니다. 민수 씨도 저도 계속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걷는데 비틀거렸습니다. 완전히 취했습니다. 민수 씨도 취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민수 씨도 들어가세요. 그런데 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민수 씨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로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5년 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좁았고 서윤이의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빨래가 소파에 쌓여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저분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수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르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컵을 쥐기가 힘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물을 2잔 따라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수 씨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고 커튼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살짝 닿았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똑같은 외로움을 봤습니다. 5년 동안, 아니 어쩌면 59회 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의 외로움.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금 혼자 있기 싫어요. 제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작아졌습니다. 민수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손끝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손길이었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다른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키스는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민수 씨가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응답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는 어머니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깃이 흐트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의 손이 제 등을 어루만졌고 저는 그의 셔츠 단추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숨이 뜨거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수 씨의 체온이 느껴졌고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쿵쿵, 쿵쿵. 저도 떨렸고 그도 떨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외로움이 외로움을 껴안았습니다. 수치심도 두려움도 모든 걸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에 기댔습니다. 민수 씨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의지했습니다. 새벽녘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렸고 그의 숨결이 제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문을 열기 전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일 괜찮으시면 밥 같이 먹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 시트에서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고 베개에서 그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것, 외롭지 않은 새벽,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내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를 썰고 파를 다지고 냄비에 물을 붓고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작은 부엌을 채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몸에 남은 감촉이 아직 가시지 않은 그의 온기가 현실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9시쯤 됐을 때 저는 냄비를 들고 옆집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러는 게 맞나? 너무 적극적인 건 아닐까? 어젯밤이 그냥 일회성 실수였던 건 아닐까? 민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손은 이미 벨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 씨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 잠이 덜 깬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은주 씨.
그의 목소리도 약간 떨렸습니다. 어제 그게 된장찌개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들어오세요. 그의 집은 제 집보다 조금 넓었습니다. 거실엔 낡은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고 벽에는 부동산 광고 전단이 몇 장 붙어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수 씨가 밥을 퍼왔고 저는 찌개를 뜨거운 채로 상에 올렸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어색했습니다. 민수 씨가 한 입 떠서 입에 넣더니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자주 혼자 드세요? 네. 맨날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이죠. 아니면 밖에서 사 먹거나. 그럼 영양 상태가 안 좋으시겠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혼자니까 그냥 대충 먹게 되더라고요.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민수 씨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은주 씨, 네, 저 어젯밤 일 후회하세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후회한다고 말할까봐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제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도요. 저도 전혀 후회 안 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 씨, 우리 연애해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애. 그 단어가 얼마나 오래만인지 모르겠습니다. 21살에 남편을 만나 연애했고 25에 결혼했습니다. 그 뒤로는 연애라는 단어 자체를 잊고 살았습니다. 17년을 함께 살다가 남편을 잃고 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22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안도인지 감격인지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수 씨가 당황해서 휴지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갑자기 말씀드렸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좋아서 그래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연애해요. 저도 민수 씨랑 연애하고 싶어요. 민수 씨가 웃었습니다. 59살 남자가 수줍게 웃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조심스러운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노래방에서 일했고 민수 씨는 부동산 일로 바빴습니다. 우리는 몰래 만났습니다. 제가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면 민수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네, 방금 도착했어요. 내일 아침 같이 먹어요. 네, 좋아요. 아침마다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민수 씨 집에 가기도 하고 민수 씨가 제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서윤이와 어머니가 주무실 때 조용히 만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은주 씨, 노래방 일 그만두실 생각 없으세요? 그러고 싶지만 돈을 벌어야 해서요. 다른 일은 시급이 안 맞아요. 제가 일자리 알아볼게요.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식당을 하거든요. 거기 홀서빙 자리가 비었다고 들었어요. 낮 시간만 일하시면 되고 급여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근데 제가 경력도 없는데 받아줄까요? 제가 말 한번 해볼게요.
친구니까 부탁하면 들어줄 거예요.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뭐요? 은주 씨가 그 일하는 거 보기 제가 힘들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사흘 뒤 민수 씨의 친구 식당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역 근처에 있는 한식당이었습니다. 제법 크고 손님도 많았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다정한 여자분이었습니다. 민수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든 일 겪으셨다면서요? 네, 괜찮아요. 우리 여기 바쁘긴 한데 일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낮 시간만 일하셔도 되고요. 11시부터 4시까지만 나오시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시면 돼요. 앞치마랑 필요한 건 다 여기 있으니까 편한 옷 입고 오세요. 노래방을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날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은주 씨, 갑자기 그만둔다니 아쉽네요. 죄송해요.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어디 좋은 데 가세요. 수고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그 공간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식당 일은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주문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노래방보다 마음이 훨씬 편했습니다. 취한 남자들 옆에 앉아있지 않아도 됐고 더러운 손을 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는 곳이었습니다. 사장님도 다정했고 다른 직원분들도 친절했습니다. 민수 씨는 가끔 식당에 들러 밥을 먹었습니다. 이모님, 여기 물 좀 주세요. 장난스럽게 부르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물을 따라줬습니다. 네, 손님. 물 여기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은주 씨, 저 손님 아는 분이에요? 네, 그냥 이웃이에요. 아, 그렇구나. 자주 오시네요. 우리의 관계는 비밀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웠습니다. 주말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엔 둘이서 술 한잔했습니다. 민수 씨는 제게 어머니 병원비를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민수 씨, 고맙지만 제가 할 수 있어요. 은주 씨, 이제 우리 사이인데 뭘 그렇게 따지세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요. 제 일은 제가 해야죠. 민수 씨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패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민수 씨에게 너무 많은 걸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노래방 일을 그만둘 수 있게 해줬고 저를 사랑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2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그날은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거리를 뒤덮었고 가로등 불빛에 눈송이가 반짝였습니다. 민수 씨와 한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고 강물엔 다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수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주 씨. 네.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하늘색 벨벳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럽지만 은주 씨 없인 못 살 것 같아요. 서윤이도 어머님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또 울었습니다. 요즘 눈물이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민수 씨,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랑. 저는 과부고 딸도 있고
어머니도 모셔야 하는데 저는 59 노총각이에요. 평생 혼자 살았어요. 은주 씨가 저 같은 늙은이랑 괜찮으세요? 민수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씨는 늙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은주 씨가 제일 예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네, 좋아요. 결혼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조금 헐렁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강의 찬바람도 쏟아지는 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8살 딸아이가 엄마의 재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새 아빠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서윤이가 먼저예요. 서윤이가 받아들이면 결혼하는 거예요. 서윤이가 싫어하면 저는 결혼 못해요. 당연하죠. 제가 서윤이 마음을 얻을게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할게요. 그날부터 민수 씨는 주말마다 서윤이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윤이도 낯설어 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엄마 친구야. 같이 놀아줄 거야. 왜? 그냥 서윤이랑 친해지고 싶으시대. 나는 친구 많은데. 그래도 한번 같이 놀아보자. 응? 첫 주말 민수 씨는 서윤이를 놀이공원에 데려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서윤이는 처음엔 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말을 걸어도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서윤아, 뭐 타고 싶어? 모르겠어요. 회전목마는 어때? 별로요. 하지만 민수 씨가 솜사탕을 사주고 회전목마를 같이 타고 사진도 찍어주자 서윤이가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맛있다. 그치? 맛있지? 더 먹을래? 네.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착하다. 그치? 서윤이도 그렇게 생각해? 응. 근데 왜 우리랑 놀아줘? 그냥 서윤이가 귀여워서 그래. 둘째 주말엔 영화관에 갔습니다. 서윤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팝콘과 콜라를 사주고 영화 내내 서윤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거 봐요. 진짜 웃겨요. 서윤이가 민수 씨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네, 정말 재밌다. 민수 씨가 대답하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셋째 주말엔 공원에 갔습니다. 민수 씨가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작은 분홍색 자전거였습니다. 바구니도 달려있고 뒤에 작은 짐바지도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거 내 거야. 진짜요? 제 거예요? 서윤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너 갖고 싶다고 했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한테 들었지. 자, 한번 타볼까? 민수 씨가 서윤이의 자전거 뒤를 잡아주며 같이 연습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아저씨가 잡고 있어. 넘어지지 않아. 무서워요. 안 무서워. 아저씨가 절대 안 놓을게. 1시간쯤 연습하자 서윤이가 혼자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저씨, 나 혼자 탈 수 있어. 우와, 우리 서윤이 대단한데. 민수 씨가 박수를 쳤습니다. 넷째 주말, 서윤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좋은 사람 같아. 그래, 서윤이도 좋아? 응, 아저씨 재밌고 착해. 엄마도 아저씨 좋아해? 응, 엄마도 좋아해. 그럼 우리랑 계속 놀아줄 거야? 아마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윤이가 민수 씨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5째 주말, 저는 서윤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저 아저씨 있잖아. 엄마랑 결혼하려고 해. 서윤이 아빠가 되고 싶대. 서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는? 아빠는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계셔. 아빠는 영원히 서윤이 아빠야. 근데 저 아저씨도 서윤이 아빠가 되고 싶대. 서윤이 생각은 어때? 서윤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아빠 되면 맨날 같이 있어? 응.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아? 응. 자전거도 계속 같이 타? 그럼. 좋아. 서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가 아빠 되는 거 좋아요. 아저씨 착하잖아. 그 순간 5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정말 고마워. 엄마가 서윤이 낳아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 왜 울어? 기쁘서 그래. 정말 기쁘서. 그해 겨울,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3월 초였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의 고등학교 친구 4명,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2명, 제 동생, 식당 사장님과 직원 몇 분, 가리고 서윤이.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윤이는 작은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제 옆에 섰습니다. 머리에는 작은 화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예쁘다. 서윤이가 더 예쁘지. 우리 공주님. 민수 씨는 검정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근사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이 촉촉했습니다. 주례는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 서로에게 서약을 했습니다. 저 김민수는 박은주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박은주는 김민수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서윤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김민수는 서윤이를 내 딸처럼 아끼고 보호하겠습니다. 평생 서윤이의 아빠가 되어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다. 서윤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민수 씨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저도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짧은 입맞춤, 박수 소리. 서윤이가 달려와 우리 둘을 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축하해요, 아빠. 아빠. 서윤이가 처음으로 민수 씨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민수 씨가 서윤이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아빠가 정말 잘할게. 약속해. 네, 저도 착한 딸 할게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셋이서 나란히 섰습니다. 민수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는 민수 씨 팔을 잡았고 서윤이는 가운데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작지만 완벽한 우리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오래 비울 수 없었고 서윤이도 학교가 있었고 민수 씨도 부동산 일이 있었습니다. 대신 주말에 가까운 바닷가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습니다. 3월의 바다는 아직 쌀쌀했지만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서윤이는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조개 껍데기를 주었고 민수 씨와 저는 손을 잡고 파도를 보며 걸었습니다. 행복해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민수 씨는요? 저도요. 59회 동안 혼자 살았는데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아내도 생기고 딸도 생기고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 5회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 민수 씨가 있으니까 든든해요. 앞으로 평생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약속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가 울었고 서윤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이 3개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서윤이 방, 어머니 방, 그리고 우리 방. 민수 씨가 부동산 일로 번 돈을 보태서 전세를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안방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만의 공간이 생긴 겁니다. 이제 우리 집이에요, 은주 씨.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그 단어가 참 좋았습니다. 5년 동안 월세 걱정하며 살았는데 이제 안정된 집이 생겼습니다.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민수 씨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내리는 냄새가 집안을 채우면 저도 일어났습니다.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민수 씨는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서윤이를 깨웠습니다. 서윤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5분만. 안 돼. 지각해. 어서 일어나.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저에겐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서윤이랑 둘이서만 먹던 아침이었는데 이제 민수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체험학습 가요. 그래. 어디로 가는데? 박물관이요. 재밌겠다. 많이 배우고 와. 네. 아침을 먹고 민수 씨는 서윤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돌보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쯤 되면 식당에 출근했습니다. 오후 4시에 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수 씨는 보통 5시쯤 퇴근했고 서윤이는 학원을 마치고 6시쯤 집에 왔습니다. 저녁엔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엄마, 아빠, 저 할머니까지. 서윤이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서윤아. 정말 잘 그렸어.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자. 진짜요? 그럼. 우리 딸이 그린 건데 당연히 걸어놔야지. 서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말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탔고 가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가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가끔 외식을 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4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셋이서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서윤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다녔고 민수 씨와 저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예쁘다.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벚꽃이요? 아니, 은주 씨가요. 뭐예요, 갑자기.
그냥 오늘따라 더 예뻐 보여서요. 민수 씨도 멋있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서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사진 찍어요. 셋이서 벚꽃나무 아래 섰습니다. 지나가던 분이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니 우리 셋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이제 서윤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를 완전히 아빠로 받아들였습니다. 학교에서 아빠 참관 수업이 있으면 민수 씨가 갔고 학부모 상담도 민수 씨가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이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전에는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요즘은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발표도 잘하고요. 가정이 안정되니까 아이도 안정되는 것 같아요. 민수 씨가 집에 와서 그 말을 전해줬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윤이가 행복하다는 게 느껴져서요. 어머니의 상태도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서 이제는 휠체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리지만 혼자 화장실도 가실 수 있고 식사도 혼자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은주야, 사위 정말 잘 만났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수 씨가 진짜 착해. 나한테도 잘해주고 서윤이한테도 잘해주고 내가 복 받은 거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 잘 키워주셨잖아요. 에휴, 무슨 소리야. 내가 고생 많이 했지.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도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 씨가 서윤이에게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서윤아, 고기 많이 먹어. 키 커야지. 네, 아빠. 서윤이가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엄마는 오늘 식당에서 어땠어요? 오늘은 손님이 많아서 좀 바빴어. 근데 사장님이 보너스 주신대. 와, 진짜요? 얼마나요? 50만 원. 우와, 그럼 뭐 사요? 서윤이 옷 사줘야지. 요즘 키가 많이 커서 바지가 다 짧아졌잖아. 에이, 저 괜찮아요.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사요. 괜찮아. 우리 딸 예쁘게 입혀야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수 씨가 옆에서 그릇을 닦아줬습니다. 민수 씨,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 일이에요. 고마워요, 민수 씨. 뭐려? 당연한 건데.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수 씨가 그릇을 닦고 저는 행주로 물기를 닦아서 선반에 올렸습니다. 팀워크가 잘 맞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민수 씨와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레이스 커튼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 행복하죠? 네, 정말 행복해요.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 많이 행복해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 씨, 고마워요. 저한테 가족을 만들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민수 씨가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서윤이는 연필을 굴리며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압니다. 5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 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고 저는 버텼고
그리고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42살에 시작된 늦은 사랑. 59 노총각과 42 과부의 만남. 노래방에서 시작된 인연. 부끄러웠던 과거. 하지만 그 모든 게 저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민수 씨가 있고 서윤이가 있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공허했던 삶이 채워졌습니다. 외로웠던 밤들이 따뜻해졌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민수 씨의 손목을 잡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민수 씨가 저를 거절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서윤이가 민수 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지금 여기 함께 있습니다. 서윤이가 소파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숙제 다 했어요. 그래, 우리 딸 대단한데? 뭐하고 놀까? 민수 씨가 서윤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보드게임 할래요. 좋아, 해보자. 저도 할래요. 셋이서 보드게임을 꺼냈습니다. 주사위를 굴렸습니다. 서윤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아빠, 제가 이겼어요. 아, 진짜? 서윤이가 너무 잘하는데? 당연하죠. 민수 씨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웃음, 모든 게 소중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서윤이를 재웠습니다. 잘 자, 서윤아. 꿈꿔. 잘 자요, 엄마. 잘 자요,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불을 끄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수 씨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누웠습니다. 민수 씨가 책을 내려놓고 저를 안아줬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은주 씨. 민수 씨도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은 뭐 할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오늘처럼. 좋아요. 오늘처럼.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수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편안한 숨소리. 저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쿵, 쿵쿵. 살아있다는 증거. 함께 있다는 증거. 사랑한다는 증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겠죠.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서윤이를 깨우고 민수 씨와 커피를 마시고 일하러 가고 저녁에 다시 모여서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겠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 특별할 것 없지만 행복한 하루. 59과 42.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 하지만 조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때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만났으니까요. 서로의 외로움을 알고 만났으니까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만났으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큰 집도 많은 돈도 화려한 삶도 아니라는 걸.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웃는 저녁, 손을 잡고 걷는 주말, 아이의 웃음소리, 옆에서 자는 사람의 숨소리. 그런 평범한 것들이 행복이라는 걸. 고맙습니다, 민수 씨. 저를 선택해줘서, 서윤이를 받아들여줘서, 저희 가족이 되어줘서, 그리고 고맙습니다, 서윤아. 새 아빠를 받아들여줘서, 우리 가족을 완성시켜줘서, 42살 박은주의 새로운 삶.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평범하고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셋이서 함께 웃으며 살아가기를. 아침이 오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겠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 서윤이와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잘 자요, 민수 씨.
잘 자요, 서윤아. 잘 자요, 우리 가족.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오늘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 씨의 품에 안겨서 42살에 찾은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요즘 부쩍 날이 차가워졌죠.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